네, 이번 주에 증시 전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 미국 시장을 통해서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노이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네,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했었던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 해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까지는 어쨌든 이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사이에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 끝난 다음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오늘 새벽에는 다시 재개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약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재라는 상수로 조금 감안하시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변수라 함은 어떤 변수들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한국은 금통위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네. 발표가 되고 또 근원 PC라고 해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종 중요한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는 우리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악재.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변수들이 상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짐을 하나 더 얹어줄지 요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네, 일단 1분기에 비해서는 좋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네, 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가 1, 2, 3, 4분기 이 궤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가장 낮다 이렇게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표 기업들이 보여주었죠. 근데 앞으로 진행될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종합이 되는 2분기 실적은 분명히 1분기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익 레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업종, 특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그런 변화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에 이익 수정 비율이 상향 조정된 업종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또 업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세를 뽑고 있는 업종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그런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까지 무언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향후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익 수정 비율이 뭐냐면요. 이 증권사가 대한민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요거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네. 그래서 이익 수정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굉장히 그 선두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주가 상승, 오늘의 랠리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급격하게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은 네. 이미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전자가 지금 6만 원 중후반대 6만 8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높았을 때를 보게 되면 분명히 7만 원 위
8만 원 이상까지 갔었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그런 환경에 부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자의 상승이 시장의 랠리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전자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를 주목을 우리가 이에 따라서 해봐야 할 텐데 앞서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로 또 자동차를 꼽아주셨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은 또 등락을 거듭하면서 쉬어가고 있고요.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네, 이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미 그 탄력 자체가 다른 것보다 높았고 지금 그렇죠.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을 이끌었던 그 바통을 반도체나 다른 업종에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업종이 뭐 2차 전지처럼 꼬꾸라진다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닐 것이고요. 약간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그 뒤를 쫓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동차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네, 확인이 그렇죠. 되는데요. 한국은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핵심 품목이라고 해갖고 15개 품목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반도체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들어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솔린 차량은 현지에서 네. 생산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차는 완전히 수출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들이 수출 증가율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높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 자체도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기울기 조정은 좀 있고 다만 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 수정 비율 상향 조정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섹터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통신이나 아니면 유통 그리고 일부 보험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들은 경기에 민감한 섹터는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경기가 좀 둔화될 때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이제 평균적인 매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데 통신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유통도 사실 뭐 일부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개별 업체들의 이익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은 아시다시피 IFRS 도입에 따른 이제 이익의 변화들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는 섹터를 고른다면은 아무래도 선두에 있는 반도체를 네.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예상만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6월 금리 동결론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뭐 시장은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또 베팅을 하는 양상인데 이렇게 금리 뭐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하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수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페드워치에 나오는 금리 인상 확률이 사실 6월, 7월까지 5.25%로 동결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9월까지도 5.25%로 조금 동결이 되고 그 이후부터 예. 내려가는 것으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긴 할 텐데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미리 염두에 둔다면 아무래도 한국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들, 특히 낙폭이 컸던 성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플랫폼, 게임 예. 이런 것들, 특히 바이오까지 연동이 돼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금리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또 이번 주에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통위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알아서
우리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아, 약간 예. 지켜본다 이렇게 조금 운을 띄워줬기 때문에 이번 한은 금통위도 조금 여유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반기 증시 전망도 내셨잖아요.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희 한투증권이 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5월 초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의 제목이 걱정의 벽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네. 이 걱정의 벽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격언에서 제가 앞부분을 따온 건데 맞아요. 네, 예. 걱정의 벽을 타고 시장은 오른다, 주가는 오른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채 한도라든지 금리 인상, 고물가, 저성장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는 이런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뉘앙스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연말까지 한 2,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타진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2,550 정도니까 네. 앞으로 10% 정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한국의 대표주가 올라가게 되면 또 충분히 지수의 업사이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주식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한국 시장에 네. 외국인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점, 특히 한국의 대표 산업을 사고 있다는 점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비관론이 아닌 낙관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걸 방증을 하고요. 우리 투자분들은 이런 큰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조금 따라가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지수가 추가 상승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